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컨디션 관리도 자기 개발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건강을 잘 챙기셔야 앞으로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답니다. 오늘은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볼게요. 우선 정보 처리 기사란 무슨 역할을 하며 취업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취득 과정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여러분, IT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요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IT 관련 자격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 처리 기사는 IT 직군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대표적인 자격증입니다. 정보 처리 기사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설계, 네트워크 관리 등을 다루는 IT 전문 자격증이에요. 주로 IT 인프라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증합니다.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로서 웹이나 앱, 게임 개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시스템 엔지니어와 같이 서버와 네트워크 유지 관리, 보안 강화 업무를 맡을 수 있고, DBA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애드미니스트레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사의 약자로 관리자를 뜻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리, 데이터 분석 지원 역할을 맡고 있죠. 또한 기업의 IT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도 가능하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 IT 부서에서 정보 관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답니다. 정보 처리 기사 직업군의 전망으로는 요즘은 IT 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 기술에 활용이 되면서 정보 처리 기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업 경쟁률을 높이는데 필수 자격증으로 꼽힙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쌓으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은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실무 경험이 중요해요.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및 AI 데이터 관련 분석 자격증 등 병행하면 더욱 유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의 취업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격증은 IT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면 꼭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에요. 근데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은 자격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보 처리 기사 응시 자격 요건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두 번째는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 4년 이상. 세 번째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 이 세 가지 중 오늘은 특히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자격요건 충족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 제도예요. 정규대학에 입학하지 않아도 학점을 통해 동등한 학력을 갖출 수가 있고, 특히 정보 처리 기사 같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여기서 깨야 할 장점으로는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진행이 되는 만큼 학점만 이수하면 되니까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는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정보 처리 기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게 될 땐 여러 플래너와 상담을 시작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답니다. 상담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플래너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나는 이 사람과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과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플래너를 선택하였다면 학습자의 정보를 토대로 플래너가 학습 시작부터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떻게 취득까지 하게 되는지 학습 플랜을 설계해 주실 거예요. 그걸 받은 학습자는 그대로 수업에 참여하여 이수하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사전 준비를 하느라 늦춰질 수 있는 시작 타이밍을 구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플래너도 선택했고 학습도 시작이 되었다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플래너가 채택해준 과목들의 강의들을 들어주면 차차 본인에게 필요한 학점을 쌓아가며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 강의는 주마다 업로드가 되고 있으며 한 학기에 15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업로드된 강의를 바로 수강해야 되는 것이 아닌 출석 인정 기간이라고 해서 2주 안에만 강의를 들어주면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출력 관리로 이어지게 되죠. 또한 학습관 평가 요소가 존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토론, 과제 등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와 같이 준비를 하신다면 이러한 평가 요소 부분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온전히 수업과 직장이나 육아, 타 업무와 병행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게시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학점은행제는 학점제로 진행이 되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학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단계별 시험을 치러서 일정 학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점 인정 자격증이라고 해서 학습관 취득한 자격증이나 보유 중인 자격증을 학점으로 이용이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적대를 활용하는 거예요. 2년제의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활용이 가능하며 3년제 전문대의 경우에 최대 120학점까지 반영할 수 있으니 대학을 다닌 적이 있다면 플래너와 상담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학점을 채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다양한 학점 취득 방식이 있듯 주의사항 또한 존재를 하는데요. 연간이수 제한이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로만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얻을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만 취득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학점 이수 방식과 제한되는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목표 학점을 채우셨다면 행정 절차라고 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몇 가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 등록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자 행위를 알리는 절차와 학습관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력 개선 등 학사학위 과정을 밟으셨다면 학위 신청을 끝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 절차이기에 이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연락 주시면은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 방법까지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